네,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자, 오늘 모의고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학원 수업을 끝내자마자 이제 부랴부랴 이렇게 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자, 먼저 고1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할 거고요. 자, 이번에는 자, 유형별입니다. 자, 독해 제가 이제 출판한 교재를 근거로 자, 독해 유형비법을 적용해서 어떻게 이제 문제를 정확하고 빨리 풀 수 있는지에 대한 유형별 문제를 홀수본 먼저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입으로 짝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내신 대비를 위해서 이제 직독직해 필요하죠. 네, 그건 따로 강의를 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자, 홀수본 문제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19번입니다. 19번 문제를 보시면 자, 다음 글에 드러난 셜리의 심경 변화 있습니다. 자, 심경 변화. 자, 우리 독해용 비법 5가지. 자, 지구상의 독해 유형은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문제 유형이 아니에요. 문제 유형은 보통 한 15개에서 20개 정도로 세분화할 수 있고, 독해 유형, 지문을 읽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심경 변화는 정보의 파악에 해당합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자, 빨리 풀 수 있냐면, 자, 심경 변화입니다. 심경을 묻는 것보다 심경 변화를 묻는 문제가 더 쉽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뭘 먼저 보냐면 선택지를 먼저 봅니다. 선택지를 보시면 1번에 curious, 앞에 심경을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호기심이 있는 거고요. sorry, 유감스러운 거고요. jealous, 시기 질투하는 거고요. calm, 침착한 거고요. disappointed, 실망한 거죠. 자, 그래서 앞쪽에서 이 심경만 먼저 확인을 해도 금방 풀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건 기본 문제니까 자, 형용사나 부사 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심경을 나타내는 어휘를 중심으로 해서 자, 읽으면 되겠죠. On the way home, 집에 오는 길에 Shirley noticed a truck. 트럭을 발견했습니다. 주차되어 있는 자, in front of the house, 집 앞에 across the street, 길 건너. 아직 모르죠. 자, 뒤에 가서 이제 직독직해 하면서 정확하게 이제 문장 구조를 확인해서 해석하는 건 하고요. 지금 이제 문제를 빨리 푸는 거, 정확하게 푸는 거 위주로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new neighbor, 새로운 이웃이 왔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이웃이 오면 벌써 뭐 실망하나요? 아니겠죠, 그죠? 자, 보시면 Shirley was dying to know about them. 자, 여기에 이제 답이 나왔네요. Shirley는 자, be dying to 하면 뭐뭐 하고 싶어 죽겠는 거죠. 자, 그래서 dying to know about them. 자, 그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 죽겠다. 자, 그래서 바로 1번을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다음은 21번입니다. 21번 문제 보니까 자, 밑줄이 시간이 급하다 보니까 밑줄이 덜 쳐졌습니다. 자, 밑줄친 translate it from the past tense to the future ten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먼저 해보면 과거 시제에서 뭐로 바꾸래요? translate 하면 뭐 번역하다, 바꾸다 라는 뜻이니까 자, 그래서 과거 시제에서 미래 시제로 바꿔라 라는 걸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3점짜리 많이 나오죠. 얘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함의 추론입니다. 자, 추론 종류가 또 3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독해 유형 5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추론에 해당합니다. 자, 이따가 빈칸 추론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자, 함의 추론도 마찬가지고, 뭐 연결사 추론, 지시어 추론, 빈칸 추론 등등, 이 추론을 할 때는 항상 뭐가 핵심이냐면, 자, 추론, 추측이 아니에요. 논리적인 추측입니다. 논리적인 추측이라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추론 문제는 근거를 찾는 문제예요. 자, 근거를 찾는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밑줄 친 이 문장, 어구죠. 이 phrase를 직역 해석가 아니라 문맥 안에서의 의미, 그래서 안에서 담고 포함하고 있는 의미, 그래서 함의 추론이란 용어를 씁니다. 자, 뭐 이 용어 자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추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만이 아니라 모든 독해, 지문, 잘 쓴 우리가 수능 모의고사라든지 일반적 시험에 나오는 글들은 논리적으로 잘 쓴 글들이에요. 그래서 뭘 지키냐면 통일성이라는 걸 지킵니다. 자, 저희 모의고사를 계속 들었던 친구들은 이제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통일성이란 뭐냐면 단락에는 주제가 하나가 있고 단락 안의 모든 문장들은 하나의 주제를 뒷받침한다. 자, 이게 통일성이에요. 말 그대로 통일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 함의 추론 문제는 이 문장의 어구에 직역한 그 의미가 아니라 이 통일, 이 전체의 주제가 뭔지, 즉 메인 아이디어, 뭐에 대한 얘기인지 이걸 찾는 게 핵심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자, 함유출은 그 밑줄친 부분만이 아니라 이 글 전체에서 필자하고자 하는 말, 이걸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합니다. 자, 기억합니다. 자, 우리는 수험생이에요. 그죠? 수험생. 그래서 시험을 준비한 우리는, 모든 지문을 다 읽고 풀면 안 됩니다. 독해 유형 중에서, 영어 독해에서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자, 추론, 이 유형을 어떻게 보냐. 볼까요? 첫 번째 문장 보시면, get past the I wish I hadn't done that reac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et past, 이런 식이죠. 자, 어디에 지나가서 있어라. 즉, 극복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뭐를? I wish, 나는 바란다는 거죠. 가정법이에요. I haven't done that. 그거를 했어야만 했는데, 우리말로 하면, 했었기를 바란다. 이렇게 됩니다. 라는 반응. 이 반응을 이겨내라. 지나쳐라. 지나가서 있어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극복하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내가 했었어야 했는데, 후회하지 마라. 그죠? 지나간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가정법이죠. 자, 아무튼.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봤더니, 이 글은 뭐에 대한 얘기인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즉, 메인 아이디어, 즉, 기준이죠.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독해 문제를 풀 때 똑같이 읽으시면 절대 안 돼요. 유형별로 다르게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독해 유형에서, 출제자가 요구하는 능력을, 무언가를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지를 알고 이제 읽어야겠죠. 그래서 읽는 방식이 5가지고, 그죠? 또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식도 5가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근거를 확인했어요. 이 기준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메인 아이디어를 잡는, 즉 통일성의 근거고, 즉 글의 문제를 푸는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줄이 있는 문장을 읽습니다. 읽고 바로 풀릴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을 읽으면 돼요. 자, 볼까요? 자, once you have worked that out. 자, 대신 뭔지 모르겠지만 앞에 언급한 거예요. 그죠? 일단 뭐뭐 하면 이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그것을 이겨내면, 극복해내면 work out. 그죠? 이겨내면 앞에 언급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it's time. 뭐 할 때가 됐냐면, 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 바꿔야 되죠. 과거 시제에서 미래 시제. 과거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봐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look for a job, 직업을 찾아라. 이건 아닐 거고요. 여기 나오네요. get over regret and plan for next time. 이렇게 돼 있죠. 자, 잘 보세요. 자, get over regret. 이게 첫 번째 문장 얘기였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뭐냐면 from the past tense. 이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plan for next time. 미래를 준비해라. 다음 기회를 계획해라. 라는 얘기는 미래 시제를 바꿔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이 2번 이렇게 됩니다. 자, 요즘 제가 강의라는 것을 시작하고 나서 지금 제일 바쁜 것 같습니다. 저희 또 학원에서 제가 수업도 있고 온라인 수강생도 갑자기 올해 뭔 일인지 갑자기 많아지고 해서 정말 너무 정신없이 바쁜데, 제가 이제 그래서 올리고 싶은 강의도 또 하고 싶은 강의를 이제 많이 못하고 있고, 그래서 좀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 수강생들에게.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표시한 게 이렇게 보이죠. 그죠?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우리가 논리적 사고력을 키워야 돼요. 자, 사고력을 키워야 됩니다. 논리적. 즉, 생각하는 힘이에요. 자, 이거를 키우는 거 할 수 있어요. 방법만 알면. 제가 저 강의를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수능영어 공법이라는, 강의를 유튜브에나 아마 올려져 있을 거, 홈페이지에도 있고 있을 텐데, 꼭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능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등급별로 4, 5등급, 또 3등급, 2등급, 1등급, 또 안정적으로 1등급, 즉 최상위권이죠. 이걸 하기 위해서 어느 단계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공법을 아셔야 돼요. 그 공법이 바로 사고력을 키워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유튜브에 보면 요즘 신들이 많아졌어요. 뭐 문법의 신, 독해의 신 막, 그죠? 유튜브 거의 뭐 무당집이 됐는데, 네, 저는 그냥 한낱 인간입니다. 자, 그런 너무 힘들 쫓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뭐 단어, 문법 이 단계별로 차근차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지만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돼요. 자, 논리적 사고력 수능 영어 공법에 자세히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공간이 부족하니까 말로 할게요. 단어입니다. 어휘. 어휘가 문장이 기본적으로 영어 단어라는 게 품사도 다양하고 의미가 다양하다. 이걸 아는 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가 문법입니다. 룰이죠. 규칙을 아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 문법을 문장에 적용해서 흔히 말하는 직독직해, 우리 스트럭처라고 하는 거 적용하는 단계, 이게 세 번째고요.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문장과 문장을 비교하는 이 단계,
이 사고력이 네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 마지막이 단락과 단락의 관계를 이해하고 흐름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다섯 번째의 논리적 사고력의 단계거든요. 자, 사실 네 번째 단계. 이렇게, 4단계죠. 문장과 문장의 논리적인 관계를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는 이 사고력까지가 사실은 가장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수능에서 안정적 1등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일단 4등급, 5등급이 된 친구들은 일단 단어부터 열심히 해보세요. 매일 50개 이상 문법 하면서 단어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자, 얘기가 길어지는데 아무튼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뒤에도 또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비교하는 능력 연습을 평소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21번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23번입니다. 주제 있나요? 주제. 자, 우리 독해유형 비법 5가지 유형 중에 가장 첫 번째 대표 유형, 메인 아이디어죠. 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 유형은 주제, 요지, 제목, 주장을 찾는 거, 또 빈칸 추론, 그리고 문단 요약. 이것들이 이제 메인 아이디어 유형에 속합니다. 자, 주제를 고르는 문제는, 지문은 어떻게 읽느냐. 첫 번째 문장을 A라고 우리끼리 약속을 하고요. 두 번째 문장을 우리끼리 B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C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토픽, 뭐에 대한 얘기인지를 토픽을 잡습니다. 바뀔 수 있어요. 또 아이디어, 의견을 확인해 봅니다. 바뀔 수 있어요. 바뀌어도 바뀐 것을 알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메인 아이디어 유형도 마찬가지가 뭐냐면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기준. 자, 메인 아이디어는 토픽과 이 아이디어, 의견으로, 핵심 의견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메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되면 대충 읽고 두 번째 문제가 넘어가는 친구들이 많죠. 저도 학생 때 그랬어요. 급하니까.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첫 번째 문장을 읽었는데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면, 다시 말하면 토픽과 아이디어가 딱 정리가 안 되면 두 번 읽으세요. 세 번 읽으셔도 돼요. 그게 더 제대로 된 리딩입니다. 리딩 컴프레hension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When two people are involved. 자, 부사절이죠. 자, 두 사람이 어디에 참여하고 있냐면 honest and open conversation. 정직하고 열린 그런 대화에 참여하고 있을 때 there's back and forth. 오고 가는 거죠. flow. back and forth flow. 그죠? 오고 가는 흐름이 있다는 거죠. 정보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글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뭐에 대한 얘기예요? 바뀔 수 있다고요. 자, 여기 보면 honest and open conversation이에요. 자, 이런 대화에 대한 얘기고, 의견이 뭐냐, 아이디어가 뭐냐면, 정보의 흐름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표시를 하시라고요. 보세요. 토픽 이렇게 있고, 아이디어 이렇게 있습니다. 밑줄을 치라고요. 수험생은 시험지가 깨끗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눈으로 이렇게 보는 친구들 많은데, 원어민이에요? 네. 원어민, 영어를 정말 잘하고, 읽으면 다 답이 보이면, 다 읽어도 되고요. 그냥 펜 놓고 그냥 읽으면 돼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게 아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영어 문제도 산수처럼 풀 수 있다. 수학까지도 안 가요. 1 더하기 2는 3.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1 더하기 2는 3.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기준을 생각하고 마지막 문장 읽을 때까지 이 기준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즉, 그 기준을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 또 마지막 문장에서 비교하는 거예요. 이 토픽과 아이디어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같은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It is smooth exchange. 그것은 매끄러운 교류이다. 그냥 이어졌죠. 그죠? 그것은 뭐냐면 honest and open conversation이고, 그게 바로 back and forth flow information인가? 그게 바로 어떤 거래요? 그냥 매끄러운 교환이래요. 그대로 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아직 필자의 어떤 의견, 주장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자, 세 번째 문장을 읽느냐 마느냐, 이것을 이제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세 번째 문장을 읽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자, 저희 교재를 보시면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은 세 번째 문장을 안 읽어도 됩니다. 시그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문장을 읽어야 될 시그널이 있는데 비밀입니다. 네.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네. 자, 마지막 문장을 갑니다. 자, 중간 안 읽어도 됩니다. 중간 안 읽어도 되고 마지막 문장 갑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딱 나왔죠? 끝났어요. Don't forget that. 대디아를 잊지 마라.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이거죠. 내가 답이야.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봅니다. 자,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만 읽으면 안 되냐? 됩니다. 근데 그게 항상 맞진 않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 읽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특히
뭐 고1, 고2까지만 해도 꽤 있어요. 근데 고3 되거나 이제 수능을 볼 때는 이제 아닌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첫 번째 문장, 마지막 문장 보고 이렇게 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무당이 하는 거예요. 무당.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보고 마지막 문장 보고 신들이 하는 겁니다. 자, 무당 되지 마시고 제대로 읽고 제대로 생각해서 논리적인 사고력으로 등급을 차근차근 올려가시기 바랍니다. 자, 뭘 잊지 마라. 자, the other person,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maybe reading your body language as well. 너의 몸짓 언어를 역시 읽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를 기억하래요. 그리고 나왔죠? 뒤에 중요하겠어요. 만약 you seem to be disbelieving their story. 네가 disbelieving, 믿지 않는 거죠. 그들의 이야기를. 아까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자,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그들은 will have to pause. 잠시 멈추어야만 할 것이다. 뭐 하기 위하여? process that information. 그 정보를 역시 또 처리하기 위해서 잠시 멈춰야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잊지 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게 이제 중요 문장이죠. 끝났죠? 네. 이렇게 됩니다. 이 기준을 잡고 읽으면 여러분이 뭐가 되냐면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첫 번째. 분명히 난 다 읽었는데 뭔 소린지 몰라요. 그죠? 자, 기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경우. 자, 내가 다 읽고 이해한 것 같았어요. 선택지를 보니까 답이 없어요. 이런 경우 있죠? 답이 없어요. 난 분명히 다 읽고 이해한 것 한 거라고 난 착각했는데, 네. 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 어떤 경우 있냐면, 2번, 3번이 헷갈렸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래서 채점을 해보니까 5번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2번, 3번이 다 아니고 내가 고민했던 엉뚱한 5번인 경우 있죠? 네 번째 케이스. 자신있게 3번 골랐어요. 쉽네. 채점해보니까 답이 아니에요. 다 이런 경험 있죠? 이게 다 뭐 때문이냐? 이게 없어 그래요. 뭐? 기준이 없이 읽어야 돼. 기준이 없이 읽어서 그래요. 기준. 즉, 중요한 문장과 보충 문장 구별 없이 그냥 다 열심히 꼼꼼히 읽은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력이 중요해요. 생각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자, 우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장이라는 거를 우린 이게 기준이라는 걸 알았고요. 자, 1번 볼까요? Delayed response is a sign of lying. 이거네요. 자, 보세요. Delayed response에 해당한 단어가 본문에 뭐 있냐면, 자, 반응을 지연된 반응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어디 갔냐? pause, 여기 있죠? 이거. post process. 이 내용이죠. 그 다음에, sign of lying도 있었는데, 그죠? sign of lying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요. disbelieving. 안 믿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답이 그대로 1번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동의어예요. 동의어 내지는 반복어휘. 자, 이따 아마 뒤에서 당연히 얘는 제가 또 아마 두세 번은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 안에서 반복되는 것도 중요하고 본문과 선택지에서 반복되는 이 패러프레이즈를 잡아내는 것이 우리 수험생들에겐 정말 중요하다. 네, 말씀드리고 자, 23번을 마치겠습니다. 네, 25번입니다. 자, 도표 실용문은 이제 유형별 문제에서 다 빼려고 했었는데, 자, 얘를 넣은 건 딱 하나 때문에 넣었습니다. 제가 딱 표를 보자마자, 분명히 이거를 이렇게 해석한 친구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여기 볼까요? 자, device is 이렇게 되는 거고요. 결론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 목적과 관계되면서 대의 생각된 거고, 여기서 끊어야 돼요. used예요. used가 아니라. 분명히, 이거를 used터.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해석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뜨끔하시죠? 네. 아니에요. 이 used가 아니라 used. 사용했다. 자, to access digital content라는 이 to 부정사가 뒤에 온 구조예요. 요 뒤에 목적어가 요 사이에 있는 목적과 관계대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했는데 여기가 생략된 거예요. 자,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문제는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니까 좋죠. 네. 공부 많이 하지 마세요. 문제 많이 풀지 마세요. 수학이나 과학은 문제를 많이 풀수록 무조건 는다고 합니다. 저도 고3 때 이과했었고 고등학교 때.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장 하나라도 정확하게 읽고 구조 파악하고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시간이 되면 제가 문장 하나를 한 문장 가지고 뭐 한 2줄 정도짜리를 가지고 한 20분 정도 강의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현장 강의 학원에서 할 때는 이제 학생들에게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한 문장이라도 중요한 막 5가지, 6가지가 여러분이 알고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 짧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단어로 구성된 요 프레이즈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3가지가 있어요. 네,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무턱대고 빨리 하고 많이 하고 하는 거 안 된다. 안 는다. 늘지 않아요. 영어는 이렇게 오르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빨리 많이만 하면 영어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25번은 제가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넣었고요. 한번 그냥 간단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표가 이제 뭐가 있냐면 장비들이죠. 학생들이 사용한 뭐 하는데 디지털 컨텐츠에 접근하기 위해서 사용한 장비들입니다. 그러니까 노트북도 있고 타블렛도 있고 데스크탑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뭐 전자 독서, 네. 뭐 전자출판에서 좀 많이 나오죠. 자, 위에 보면 the above graph shows the percentage 보여줍니다. 학생들의 비율을 보여주죠. 킨더가든 유치원생부터 12학년까지 장비를 이용한 이거예요. 장비, 이 목적어, 디바 장비를 이용한 Access Digital Education Content 2016 and 2019. 요 사이에 이제 장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자는 거죠. 먼저 랩탑입니다. 여기 있죠.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정보의 파악입니다. 토익에서 온 유형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수능에 보통 실용문이 이제 4개 정도 나오죠. 내용일치까지 해서 보너스 문제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네. 그래, 랩탑은 가장 많이 이용된 장비예요. 학생들이 디지털 컨텐츠에 접근하는데 양쪽에서, 그쵸? 랩탑이 제일 1등이죠. 단연. 16년하고 19년에 more than 6 out of 10, 10에서 6 이상, 그러니까 60% 이상의 학생들이 타블렛을 이용했대요. 맞죠? 다 60% 넘죠? 3번 보면 more than half the student used 데스크탑을 사용했다. access 디지털 컨텐츠에 접근하는데 2016년 안 되죠. 49%. 그래서 어디였죠?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짧은 어구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히 하자. 천천히 또박또박. 그래서 사실은 수능 지문 하나 가지고 한 2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저희 영어의 비법은 편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비법인 겁니다. 대단한 찍신이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혹시 그걸 기대하고 오신 분들한테는 되게 제가 죄송한데 정통으로 정식으로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으로 방법을 알고 공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비법입니다. 네, 됐습니다. 네, 29번 어법 문제 왔습니다. 자, 어법 문제. 자, 여기서 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우리 수능에 이제 어법 문제가 1개 나오고요. 그죠? 1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능에는 문법 문제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문법 안 해도 돼. 네.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네. 여러분이 회화를 한다든지 하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회화를 하거나 영어 회화를 할 때도 기초 문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법 반드시 하셔야 돼요. 미국 학생들도, 원어민들도, 미국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다 영문법을 다 배워요. 여러분 국어 문법 배우잖아요. 똑같아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어법이 한 문제라고 해서 문법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법이에요. 어법이 뭐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논리적 사고력의 3번째 단계예요. 즉 2번째 단계의 문법이고 이것을 문장에 적용해서 정확히 구조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느냐. 자, 이게 이제 어법, 스트럭처라고 봐도 되고요. 자, 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중요하다. 그게 기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 없다고요. 가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 저는 맨날 모의사 볼 때마다, 고3 학생이 모의사 볼 때마다 어법만 맨날 틀려요. 이런 경우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맞는데 어법만 틀려서 맨날 97, 98이야. 이런 경우는 없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어법을 틀린다는 얘기는 해석을 정확히 못한다는 얘기예요. 해석을 정확히 못하면 다른 문제도 우르르 틀리겠죠. 그러니까 어법 틀린 학생들은 거의 90점이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마찬가지예요. 수능에 어휘 문제 하나 나오죠, 거의. 그죠? 이따 나오겠지만 한 개 나와요. 그럼 영어에서는 어휘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수능에서는 어휘 문제 하나 나오니까 아니라는 거죠. 기본이에요. 그래서 어휘도 마찬가지고 문법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문제를 푸는 거는 이제 또 훈련이 되겠죠. 다르다고요. 문법을 공부하는 것과 문법 문제를 푸는 것과 그 문제를 풀면서 원법 내 공부한 걸 확인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문장에 적용한 어법을 훈련하는 건 다 다른 거예요. 다 하셔야 돼요.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선생님 저 문법 열심히 했는데 어법 문제 틀리고 해석이 잘 안 돼요. 그거는 적용 이 연습을 안 해서 그래요. 문법을 공부하고 문법 문제만 푸시면 안 돼요. 이거를 반드시 문장에 적용해서 정확히 구조를 파악하고 해석하는 그게 이제 직독직해요. 직독직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읽으면서 해석하는 거죠. 이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법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푸느냐? 자, 밑줄이 있는 문장은 보면 돼요. 그래서 the most important instruction, 가장 중요한 교훈은 to begin with, 우선적으로 뭐냐면 대디하리다. 접속사 대시 보호로 쓰인 거죠. is 대절이 명사절이 됐고요. 2번 allow 명령문인가 볼까요? 뒤에 동사가 있으면 안 되겠죠? 자, allow children time to explore ways of handling and playing the instruments for themselves before showing them. 동사 없죠? 그럼 명령문이니까 맞네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구조를 문법을 적용해서 그러니까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면 뒤에 동사가 없어야 되잖아요. 명령문이니까. 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Finding different ways. 자, 동명사 주어네요. 다른 방식들을 찾는 것은 produce sound, 소리를 내는 데죠. 틀렸네요. 그죠? 자, finding, 동명사니까 주어니까 단수죠. 명사구 명사절은 100개 과도 단수. 그래서 is, 이렇게 푼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finding, 동명사가 주어고 얘는 수식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여기 자체가 이제 동명사 구죠. 동명사 구. 즉, 명사구가 주어니까 단수다. 이렇게 확인해서 푸시면 됩니다. 네. 뒤에는 to find, 뭐할 욕구, 이렇게 될 거고요. 형용사 문법일 거고, 얘는 increasingly relevant, 그죠? 점차로 적절하다, 적합하다. 형용사니까 부사가 수식하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31번. 자,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드디어 이제 빈칸 추론 왔습니다. 오늘 희소식이 고3 학생이 항상 항상 어려워했던 친구가 드디어 이번에 빈칸 추론을 다 맞았다고 카톡이 왔습니다. 스스로 대박이라고. 그런데 답답한 건 내용일치, 듣기. 이번에 좀 듣기가 고3이 좀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개 있었다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자, 해봅시다. 자, 어떻게 빈칸 추론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자, 요거 하나 강의, 요거 1분, 2분으로 여러분이 빈칸 추론에 눈을 뜨실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추론 얘기했죠? 추론, 인퍼런스예요. 그죠? 추론 문제를 풀 때는 뭐를 찾아야 된다 그랬죠? 네. 근거를 찾아야 된다 그랬죠. 논리적인 추측. 근거를 찾아야 된다. 이게 바로 뭐다? 기준이 된다. 문제를 푸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빈칸 문장을 먼저 읽습니다. 무조건 빈칸 문장을 먼저 읽습니다. 자, 갑니다. We can provide a sense of control. 어떤 통제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By ensuring that. 대디아를 보장해 함으로써. 뭘 보장하냐면 Our animal's environment is 삐리리. 우리 동물의 환경이 삐리리다라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거죠. 네. 콜론. 자, 콜론 뒤에는 뭐가 오냐면 이 뒤에는 부연 설명이 옵니다. 그 부연 설명을 예시로 할 수도 있어요. 하나 이상의 예를 들 수도 있는데, 자, 부연 설명이 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너무 쉬운 게 뭐냐면, 자, 우리 동물의 환경이 삐리리다라는 내용을 바로 뒤에 문제에 설명할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근거, 추론의 근거, 기준이 어디 있느냐? 무조건 바로 뒤에 문장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요. 이 부분이죠.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There is always water. 물이 항상 있다. 이용 가능한. 그리고 항상 뭐가 있어요? 같은 장소에 있어요. 자, 항상 이용 가능한 물이 있고요. 항상 같은 장소에 있어요. 1번. silent, 침묵. 뭔 소리예요, 그죠? natural, 뭐가 자연스럽게. isolate, 고립된 아니죠. dynamic, 역동적 아니죠. predictable,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푸셔야 돼요. 자, 빈칸 추론에서 함정을 여러분들이 빠집니다. 많이 빠집니다. 왜 빠지냐면, 자, 근거가 있고 이 뒤에 문장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줄 거예요. 즉, 얘네들은 다 보충 문장이란 말이죠. 그죠? 물론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재진술, restatement라고 합니다. 이제 봐야겠지만 이 빈칸에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을 마지막 문제에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 또 이런 걸 또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선생님, 빈칸처럼 문제 풀 때 빈칸 읽고 마지막 문장만 풀면 답이 나오던데요? 나오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네, 나오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4등급, 5등급인데 단어 공부도 안 하고 하는데 2등급이라 좀 받고 싶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런 거를 제가 해서 한번 유튜브로 한번
찍어 봐야겠습니다. 어그로를 끌어서. 저희 학생들이 요즘 선생님 어그로 끌어서 썸네일에 죄송합니다. 까만색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해서 올려서 어그로를 하라고. 그래서 내가 뭐가 죄송하냐? 뭐가 죄송하다고 말하냐 그랬더니 뭐 못생겨서 뭐 재미가 없어서 네. 그런 거 다 죄송하다고 하면 된대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한 5등급이 한 달 만에 2등급 되는 이런 영상을 하나 한번 나중에 많죠. 그런 방법은. 네. 그러니까 저는 목표가 여러분들 1등을 받게, 안정적으로 1등을 받게 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영상을 아직 안 찍었는데 다음에 기회 되면 6등급도 5등급도 2등급이 되는 아무튼 자 그렇게 하면 돼요. 빈칸하고 마지막 문제 읽어서 푸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도 보면 되나요? 그럴 것 같네요. What to expect 나오죠. expect 그죠? 그러니까 predictable 이렇게 풀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미 1학년 거고 자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아닌 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제대로 풀어야 된다는 거 제대로 읽어야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또 이거 알았다고 또 맨날 또 마지막 문제만 보고 문제 푸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 다음 문제 읽어봤어요. 이 학생들이 여기서 함정에 빠져서 내추럴을 고른 친구들이 많겠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또 뜨끔하시죠? 네, 내추럴. 왜 내추럴 골랐을까요? 뒤에 볼까요? There is always food. 항상 음식이 있고, 우리가 일어날 때, 일어났잖아요. 아침에, 내추럴. 자. 이런 게 이제, 오답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출제자들은 그런 걸 당연히 만들어야겠죠. 함정을 만들어 놔야겠죠. 학생이 실수하도록. 그래서 보충 문장을 근거가 되는 이 기준을 읽지 않고 다른 걸 더 읽으면 오히려 틀립니다. 오히려 많이 읽으면 저 정답에 정확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더 헷갈린다고요. 왜냐하면 출제자들이 선택지에 여러분 실수하도록 이렇게 막 덫을 막 논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고 and after our evening walk 뭐 이렇게 하니까 자연스러운 뭐 일상생활 2번 이렇게 고른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았어요. 자 아무튼 그 답은 predictable. 요거만 보면 항상 물이 있고 같은 장소에 있으니까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죠? 자 이 콜론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콜론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항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제 찾기 메인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 이 빈칸 추론도 이 추론의 근거를 딱 잡아서 그거를 빈칸 문장과 논리적인 사고력 문장을 비교하는 거죠. 그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훈련하면 됩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이제 끝까지 읽어서 뭐 푸는 친구도 있겠지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빈칸 추론은 기준을 잡아서 읽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33번 왔습니다. 빈칸 추론입니다. 자, 아까랑 다른 구조예요. 다른 구조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자, 아까는 빈칸의 다음 문장을 읽으면 답이 나오는 경우였는데 이 경우에는 빈칸의 앞문장이 근거, 기준이 되는 추론의 근거가 추론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 즉 기준이 되는 부분이 앞문장에 있다. 뭘 보고 한다? 여기 있죠. 벗이 있단 말이죠. 벗. 이겁니다. 볼까요? 빈칸 문제 읽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통이 문장이에요. 그냥 they, 그들인지 그것들인지. 자, they가 그들이야 그것들이야 물어보면 거의 80%가 그들이라고 합니다. 그것들도 they예요. 사물의 복수, 사람의 복수 다 they입니다. 자,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영어는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하지 마시고요. 영어의 기본을 탄탄히 하는 그 기초들을 잘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해요. 네. 아무튼 they, 삐리다 모르죠. 자 그럼 앞문장을 가는 거예요. 왜 앞문장을 가요? 벗이 있잖아요. 자, 벗 친구가 아니라 네. 우리 학생들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거 하면 죄송합니다. 썸네일 해야 된다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실수했습니다. 자 잊어주시고 아무튼 but 그런데 they 그들 그것들이 삐리다 모르죠. 앞문장을 가는 거죠. 자 앞문장 보겠습니다. The first frogs and their relatives 최초의 개구리들과 그것의 친척들은 그러니까 they는 frog겠네 그죠? 개구리들. 자 그러면 친척들이 gained the ability 능력을 얻었습니다. To come out on land 땅에 나오는 그리고 즐기죠. The opportunity 기회를 for food and shelter there 음식을 얻고 주거지 shelter를 거기에서 얻는 거를 우린 즐긴대요. 자 보시면 그러면 이 앞문장과 반대란 말이죠. 벗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최초의 개구리들과 친척들은 땅에 나온 능력을 얻어가지고 이제 먹을 거 은신처 우리 사람 숙소 뭐라 그러지 우리말로 네 아무튼 거주지를
자, 거기에서 이제 갖는 길을 걷는데, 그러나 그들은 삐리리다 이랬어요. 앞에랑 반대가 나와야겠죠. 그죠? 그러면 이 앞에랑 반대인 게 뭔가지 모르니까 이 앞에를 봐줘야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안 봐도 우리 여기 읽고 다시 확인해도 되고요. 자, 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믿는다. Frogs ancestor, 개구리의 조상들은 water dwelling. 자, 물에서 살았대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면은 come out online, 땅으로 나왔다 그랬죠? 그럼 보세요. 자,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죠. 자, 아까 말씀드린 논리적인 사고력. 첫 번째가 1단계가 뭐? 단어. 두 번째가 문법. 세 번째가 어법. 네 번째가 문장들을 비교. 다섯 번째가 단락을 비교. 자, 네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이 네 번째 단계를 위해서 1, 2, 3단계가 필요한 거고요. 자, 아무튼. 그러면 물속에 살았는데 땅에 나왔대요. 그러나 그들은 삐리래요. 그러니까 삐리리면 아직 땅으로 나왔지만 아직 워터 듀얼링과 관련된 뭔가 있어야겠죠. 자, 이게 문장을 비교하는 능력이에요. 물론 앞에서도 읽어도 돼요. 근데 이 앞에가 두 개 문장이 세 개, 네 개, 다섯 개,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자, 선택해 보겠습니다. Still kept many ties to the, 끝났네요, water. 자, 확인해 볼게요. 2번. 자, had almost all the necessary organ. 필수적인 뭐 기관을 가졌다. 뭐 앞에랑 전혀 안 이어지죠. but이 이어지지 않죠. 그러나 had developed appetite. 식욕을 돋궈요. 새로운 음식에 아니죠. compete with land dwelling. 땅에서 거주하는 종들과 싸웠다. 아니란 말이죠. 물에서 그랬는데 땅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역시 아직도 물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물이 중요한 거죠. 여기 나와 있던 water dwelling. 자,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빈칸 추론은, 자, 빈칸 추론만 또 유형이 5가지로 세분화해서 제가 교재에 넣었는데, 그래서 아까 유형과 이 유형이 빈칸 추론의 유형이 다르죠. 그래서 아마 선생님 이걸 처음 듣는 친구들은 신기할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버디고 이거 읽고 바로 이렇게 읽지? 자, 저희 교재에 다 있습니다. 있지만 교재를 사지 않아도 저희 유튜브에 있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사실은 뭐 책 안 사고 해설 강의 안 들어도 열심히만 반복해 듣는다면 여러분 충분히 배울 수 있어요. 제가 뭐 강의 듣고 책 사라고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니까 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제가 이제 메인 아이디어 문제를 풀면서 세 번째 문장을 읽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근데 아까 이제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제 비밀이라 그러고 안 했죠. 자, 지금 말씀드립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요. 이 경우에요. 보세요. 자, 첫 번째 문장이 A고요. 두 번째 문장이 B예요. 자, 세 번째 문장을 얘는 읽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주제 찾기, 제목 찾기 이런 문제였다면 세 번째 문장을 읽어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까지 읽으면 돼요. 세 번째 문장을 읽어야 되는 경우는 99.99% 거기서 거기까지 답이 나와요. 세 번째 문장까지 읽어야 되는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보세요. But they 삐리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Still kept many ties. 많은 영과 유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관련이 뭐와? To the water. 물과. 그러니까 개구리가 뭐 육지에 나왔지만 물과 관련이 깊다라는 그 내용이 이 글의 메인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토픽은 뭐예요? frogs, 개구리고요. 의견이 뭐? 아이디어가 뭐예요? 바로 이거죠. 이 부분. Still kept many ties to the water가 바로 아이디어, opinion, 토픽에 대한, 개구리에 대한 의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그냥 답이고 주제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을 때, 어떤 게 있을 때 우리가 세 번째 문장을 읽어야 되냐면 이렇게 역접에 접속사나 연결사가 있을 때, 네, 있을 때, 그리고 this와 같은 지시어가 있을 때, 앞문장을 강조하는 지시어가 있을 때, that하고 is는 달라요. this가 있을 때요. 그리고 기타, 어떤 거든 연결사가 있으면 눈여겨보셔야 돼요. 연결사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순접, 역접. 순접 중에도 뭐 예시, 인과, 부연 설명, 반복, 그죠? 유사, 뭐 아무튼 등등 여러 가지 연결사 등등이 있으면 세 번째 문장을 읽으시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35번입니다. 자, 다음 글에서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 자, 문장 삭제죠. 자, 이 유형은 탭스에도 나오죠. 아마 수능이 독해 문제가 뭐 한 15문제로 줄어도 이 유형은 반드시 나올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통일성을 대놓고 묻는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자, 통일성이 뭐라고 했었냐면, 통일성이란 단락에는 하나의 주제가 있고, 즉 기준이 있고, 단락의 모든 문장들은 그 주제를 뒷받침한다. 이게 통일성. 통일적이란 통일성을 지킨다라는 말은 그 얘기예요. 기준을 있고, 주제가 있고, 그걸 뒷받침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통일성을 지키지 않는 문장을 찾는 문제예요. 만약 수능 문제가 다음 글에서
통일성을 지키지 않는 문장은 이렇게 나오면 너무 쉽죠. 너무 대놓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안 물어보고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이라고 돼 있으니까 뭔가 흘러가는 거를 이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탭스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 나오는데 수능에서는 거의 다 이 통일성으로 이제 어떻게 푸시냐면 첫 번째 문제의 기준이 돼요. 이게 중요해요. 이 안에 99% 이제 답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뭐냐면 Today's music business. 자, 오늘날의 음악 산업은 has allowed musicians. 음악가들이 뭐 하게 해줬어요? Take matters. 어떤 문제들을 다뤄요. 가져요. Into their own hands. 자기 손으로. 즉, 직접 다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어때요?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음악가들이 자기가 직접 다 할 수 있어요.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이걸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요. 첫 번째 문장에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분위기를 파악한다. 그래서 시간이 없지만 이 기준이 되는 문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주제를 문이에요. 주제문이 아니더라도 타픽은 반드시 줍니다. 뭐에 대한 얘기인지. 그죠? 그리고 지금처럼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전체적인 글의 분위기를 또 알려주기도 하고요. 또 네 번째, 어떤 단락의 전개 방식. 자, 단락의 전개 방식은 주요 전개 방식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 5가지 주로 쓰이는 전개 방식 중에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다 첫 번째 문장이에요. 기준이란 얘기죠. 그럼 이제 1번부터 이제 5번까지 쭉 읽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1번 이어지고 2번 이어지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일관성, 그건 이제 뒤에서 합니다. 일관성도 중요한데 통일성을 먼저 생각하면서 일관성을 따지는 겁니다. 즉, 기준과 비교하는 거죠. 자, 갑니다. 그래서, 음악가들이 이제 직접 다 한다. 좋은 세상이 됐다. 이거예요. 갑니다. 거나, 도치됐네요. 자, 이걸 이제 보로 본 거예요. 거나 the day. 그런 날은 갔다. 어떤 날이 갔냐면, 뮤지션, 음악가들의 날이죠. 어떤 음악가냐면, waiting for gatekeeper, 문지기를 기다리는. 부연설명 넘어갑니다. 좋은 거죠. 라벨 or TV 쇼에서 to say they are worthy of the spotlight. 어떤 주목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자, 이런 걸 기다릴 필요가 없다. 좋은 거죠. 자, 문법적으로 얘가 이제 have 동사 대신 쓰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무튼, 요거 설명만 해도 한 15분 정도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얘를, 원래는 the days are gone. 이런 의미죠. 그래서 the days have gone. 이거예요. 자, 아무튼, 그런 날이 간 거예요. 두 번째. 오늘날의 음악 산업에서 you don't need to. 뭐 할 필요 없어요. 계속 좋은 거네요. ask for. 요청할 필요 없는 거죠. permission. 허가를. build a fan base. 어떤 그 팬층을 구축을 하는 거죠. 또 no longer 더 이상 need to pay thousands of dollars 수천 달러를 회사에 지불할 필요도 없어요. 그걸 위해서. 좋은 세상 왔습니다. There are rising concern 벌써 답 나왔죠. 떠오르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3번이 유력한 답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수학에서 우리가 검산 여러분 하죠. 뭐 거꾸로 대입을 해본다든지 등등 하죠. 자, 영어도 자 검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3번이 이제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즉 통일성에 어긋난, 즉 불필요한 문장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디다 쓸까요? 자, 2번 다음에 3번 문장이 있고 4번 문장이 있는데 지금 3번 문장이 이제 불필요한 문장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2번 문장 다음에 4번 문장이 이어진다는 시그널이 있어요. 자, 요걸 확인합니다. 자, 요걸 확인하면 완벽하게 여러분이 실수 안 하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3번을 빼야 되나 4번을 빼야 되나 이제 아리까리 중국어로 까우뚱 뭐 할 때가 있어요. 그죠? 네. 이럴 때 어떻게 찾냐면 요렇게 찾는 거예요. 보세요. 3번 필요 없죠? 그럼 한번 지워볼까요? 이렇게 지워보고. 자, 그 다음에 4번을 한번 볼게요. 자, 4번을 문장을 보시면 매일 musicians are getting their music out to thousands of listeners without any outside help 나오죠. 보세요. 매일 음악가들은 그 음악을 그죠? 수천 명의 그 듣는 사람이 가져와요. 청취자들에게 어떤 외부의 도움 없이. 외부의 도움이 뭐예요? 여기죠. 어디? 회사. 앞에 언급했던, 그죠? 그래서, 외부의 도움이라는 이런 거죠. 뭐, 허가를 구하고, ask for, 더 밑줄 칠까요? 자, 허가를 구하고, 수천 달러를 회사에, 지불하고, 뭐 이런, 뭐, outside help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반복 어휘로, 이제, 2번 다음에 4번이 이어지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 시그널이 어떤 게 있냐면, 지시어, 연결사, 반복 어휘. 요 세 가지예요. 자, 뒤에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37번입니다. 자, 문장 순서죠. 자, 문장 순서가 또 가장 대표적인 통일성 아니고 얘는요 일관성을 묻는 문제예요. 자,
독해용 비법에 5가지 독해용 비법, 독해 유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통일성, 일관성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문장 삭제에 이어서 이번에는 문장 순서, 뭐 문장 배열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일관성. 일관성이 뭐냐면 문장들은 논리적인 연결을 가지고 이어진다. 그건 시그널로 확인합니다. 아까 했던 지시어, 연결사, 반복어휘.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아까 뒤에 또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린 건 무조건 나오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자, 어떻게 이 문제를 푸냐면요. 자, 주어진 문장은 역시 기준이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문제를 푸는 데는 항상 기준이 있다. 얘가 기준이에요. 자, if you had to write a math equation. 수학 등식을 여러분이 써야만 한다면 you probably wouldn't write. 쓰지 않을 거다. 28 plus 14 equal 42. 이렇게 안 쓰죠. 그죠? 이제 이렇게 기호, 부호를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It would take too long. 너무 오래 걸린다. To write. 쓰기에. 그리고 그것은 어렵죠. 뭐 하는 게 빨리 읽는 게 어렵죠. 이승 가주어, 투야, 진주어가 될 거고요. 자, 됐습니다. 기준, 뭐가 주냐? 토픽을 준다고요. 그리고 첫 번째 문제 아예 주제문인 경우도 있고요. 아무튼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제 수학 등식 쓰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 B, C에서 뭘 찾냐면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해석해서 B, A, C, B, C, A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있고 막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엄청난 이제 혼돈의 도가니탕에 빠지죠. 자, 그래서 시그널로 짝을 찾으세요. 짝. 아까 지시어, 연결사, 반복어휘로.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연결사 보이죠? 예를 들어 the chemical formula. 자, 그 화학 공식은 앞에 안 나왔어요, 여기. 그러니까 주어진 문장 다음엔 A가 올 수 없겠죠. 자, 이것도 하나 또 A, C, B가 답일 수도 있어요. 물론 B로나 C로 시작하는 경우 물론 훨씬 많죠. 근데 A, C, B인 경우도 있었어요. 작년이었나요? 그죠? 모의서 나왔었죠. 1번인 경우가. 자, 2번 볼게요. You'd write, 이거 나왔네요. 이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여기 앞에 쓰였던 이게 반복, 일종의 반복, 패러프레이즈예요,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B로 시작해야 되죠. 자, 찍으면 안 되죠. 네. 2번은 3번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를 볼까요? So chemists use symbols. 그래서도 이제, 연결사 중에 하나고요. 접속사지만. chemist가 보이죠. 여기 잘 보세요. 자. chemist, 화학자입니다. 그죠? 화학자는 symbol, 부호를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아까 뭐가 있었냐면, chemical, 화학 공식, chemical이 있었어요. 자, 이게 반복어휘입니다. 자, 여기 안 썼군요. 네. 지시어, 연결사, 반복어휘. 지시어, 연결사는 기본이고요. 반복어휘를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아까 빈칸 추론이나 메인 아이디어 주제 찾기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패러프레이즈 딱 읽고 나서 얘가 동의어구나 같은 의미로 이어지는구나 찾는 게 정말 중요한 훈련입니다. 자, 여기서 다른 단어예요. 물론 당연히 화학의 화학자. 하지만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B 다음에 그럼 A가 올까 C가 올까 짝을 정하면 되는데 여기 예를 들어 화학 공식 이렇게 돼 있죠. 예시가 당연히 어떤 걸 얘기하고 뒤에 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드는 게. 그러니까 C 다음에 A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B, C, A, 3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3점짜리지만 다 읽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어 독해 문제에서 지문 전체를 읽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다. 그냥 없다고 보셔도 돼요. 없다고 보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못 믿겠다. 내가 이렇게 빨리 풀다니. 1분도 안 걸려서 풀다니. 나를 못 믿겠으면 3번을 고르고 나서 시간이 뭐 남으면 그때 이 순서대로 읽어보세요. 그게 검산이에요. 검토하는. 그래서 BCA가 말이 이어지고 제대로 되는지 확인할 때 다 읽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시그널로 문제를 푸시면 된다.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39번입니다. 그래서 문장 삽입이죠. 네. 예전에는 이렇게 앞에 반, 뒤에 반, 이렇게 일부 했었는데, 이렇게 홀수짝수를 하니까 다양한 유형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좋네요. 네, 네. 다 못 올리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저희 연구원 표현에 의하면 구독자를 구걸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반만 올리고, 구독을 꼭 해주시면 저희가 2부 강의를, 나머지 짝수 강의를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보시면. 글의 흐름으로와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 적절한 것, 순서 아니죠. 순서는 했고요. 그죠? 이게 문장 삽입이죠. 얘도 일관성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문장 순서와 똑같은 유형이에요. 완전히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아까 문장들의 순서를 이어지는 거를 시그널로 짝을 찾았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문장을 주고 얘 짝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기준은 당연히 주어진 문장이겠죠? 자, 주어진 문장 기준에서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또 시그널이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Before trip,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research, 연구해라, 조사해라. How, 어떻게 the native inhabitant, 원래 살던 거주민, 토착민들, 원주민들이 입고 일하고 먹는지 연구해라. 그러면, 선생님 지시어도 안 보이고 연결서도 안 보이네요? 그러면 반복어인 거예요. 그럼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런 거 있죠.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하기 전에. 그리고, 이런 네이티브 토착민, 원주민, 명사니까, 그죠? 이런 반복어휘들이 분명히 나올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continuous survival of human race. 인류가 지속된 생존은 설명될 수 있대요.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어떤 능력이냐면, adapt to, 어디에 대해 적응, 순응하는 거죠. 환경에 순응한 능력에 대한 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빨리 이 반복된 어휘를 찾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로? 시그널, 지시어, 연결사, 반복어휘. 근데 지시어랑 연결사가 안 보인다? 그럼 반복되는 단어를 찾는 거죠. 자, 뭐로? 항상 그 단어가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아까처럼 chemical, chemist 이렇게 파생어가 나올 수도 있고요. 동의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해봅시다. 빨리 읽습니다. While we may have lost some of our ancient ancestors' survival skills. 넘어가고 we've learned new skill and they have become necessary. 그냥 이어지죠. 첫 번째 문장에 또 오늘날 the gap, 차이가 between the skill, 기술들 사이에 we once had, 우리가 한때 가졌던 and the skills we now have,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한다, 더 크게 as we rely more heavily, 더 의존함에 따라 현대 기술에 아직 없어요. 그러므로 나오네요. When you had 나오네. head가 어디를 향해 가다죠. 이때 of는 부사예요. of가 전치사가 뒤에 목적 없으면 부사예요. 다시 전치사, 우리가 다 전치사를 알고 있는 in, to, by, of, for, of, with 이런 것들이 뒤에 전치사가 목적 없으면 다 부사예요. 그래서 head of 어디를 향해 가다, 향해 떠나가는 거지. of는 분리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4번이겠네요. 왜? trip이잖아요. 자, 보시면 이렇게 여기는 trip이라고 하고 여기는 head of, 어디로 향해 출발하다, 떠나다 라는 말이 다른 단어예요. 그죠? 당연히 다른 단어죠. 하지만 이게 반복되는 어휘로 우리가 잡아내야 되는 거죠. 수험생으로 문제 풀 때. 자, 보세요. 자, 그래서 into the wilderness, 야생으로 it is important, 투여하는 게 중요하다. fully prepare, 준비하는 게 for 환경에. 그죠? 됐죠?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아까 문장 삭제. 그죠? 불필요한 문장 제거에서도 이제 우리 검사하는 거, 검토하는 거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보세요. 2번, 3번, 4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몇 번이었죠? 네. 여기 해도 그러니까 4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있으니까 그 다음에 before trip, 여행하기 전에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러면 주어진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4번에 들어간단 말이죠. 자,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이제 검토를 하냐면 4번 문장에 여기에 시그널이 있어요. 요 주어진 문장이 여기에 들어가고 이 문장과 이 문장이 이어진다라는 거를 4번에서 뭘 준다고요? 시그널을 줘서 우리가 내가 실수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문제를 풀었는지 이제 알려준다는 거죠. 자, 보시면 how, 여기 딱 보이죠? 네, 지시어. 어떻게 그들이 적응했냐? adapted 보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적응했는지 이때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 이 adapted는 어디서 이어지는 거예요? 앞에 나왔던 앞에 여기 적응 수능이 있었는데 여기 이거에 대한 얘기죠. 근데 they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죠. native inhabitant, 토착민들, 원주민들. 자, 보시면 4번 앞에 3번 뒤에 있는 therefore 이하에는 복수명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복수명사 they, 그들이건 그것들이건 아무튼 복수명사가 3번 뒤에 없고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게 정확히 맞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이 장치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수능은 답이 발표되는 시험이에요. 근데 답이 4번이라 발표했는데 어느 교수님이 발표를 하는 거죠. 답 틀렸다. 3번도 된다. 난리 납니다. 네. 진짜 난리 납니다. 학생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진짜 그죠? 난리 납니다.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어렵게 내야 되는데 오답에 논란이 있으면 또 전혀 안 되고 정말 힘들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치를 걸어둘 수밖에 없어요. 누가 와도 한국은 제가 와도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와도 4번밖에 안 된다는 이런 장치를 걸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은 거꾸로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모든 독해 문제, 답이 발표되는 영어 문제가 쉬운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자, 됐죠? 자, 그래서 답을 4번이다. 이렇게 문장 삽입 문제도 일관성으로 푼다. 네, 됐습니다.
네, 장문 독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문 독해는 종합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절대로 장문 독해를 먼저 풀지 마세요. 먼저 단락이 하나짜리인 기본 문제들을 푸시고 뒤에 종합 문제인 장문 독해를 뒤에 푸세요. 왜 그런 거 하니? 자, 제가 간단히 저희 독해 용비법의 유형제가 나눈 5가지를 지금 말씀드리면 5가지가 뭐냐면 메인 아이디어가 있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주제, 요지, 제목, 주장, 빈칸 추론, 문단 요약 그런 게 있고요. 추론이 있어요. 지시어 추론, 함의 추론, 또 뭐 빈칸 추론도 여기 공통으로 섞이죠. 메인 아이디어와 함께.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정보의 파악, 실용문이죠. 내용 일치, 뭐 도표 그래프 이런 것들, 심경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우리 아까 했던 통일성, 그죠? 불필요한 문장 제거. 그 다음에 일관성, 문장 순서라든지 문장 삽입의 일관성. 또 하나가 이제 기본 문제, 어법 어휘 문제. 이렇게 유형이 5가지거든요. 근데 장문 독해 문제는 여기서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제가 이걸 넘버링을 할게요. 번호를 매기면 1, 2, 3, 4, 5 이렇게 5가지죠. 그죠? 자, 제목은 몇 번에 속하냐면 여기에 속해요. 메인 아이디어에. 그 다음에 문맥상 낱말의 쓰임. 그죠? 어휘죠? 어휘니까 몇 번에 속해요? 5번에 속한단 말이죠. 자, 우리 나온 김에 이것도 볼까요? 자, 여기도 볼까요? 순서죠. 순서니까 통일성, 일관성 4번이죠. 가리키는 대상 지시어죠. 지시어니까 추론이니까 추론 몇 번이에요? 2번이죠. 2번 유형이죠. 네. 답이 이게 아니라 유형이라는 얘기예요. 네. 답이 4, 2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내용일치죠. 내용일치니까 뭐예요? 정보의 파악이죠. 네. 3번 유형. 요렇게 종합 문제에서 독해 유형 5개 중에 하나씩 섞여서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대로 낸 문제죠. 그래서 3번째 유형, 2번째 유형, 4번째 유형. 그죠? 여기 보세요. 1번 유형, 5번 유형. 이렇게 이 5가지가 이제 하나씩 나오는 거죠. 아주 잘 낼 거죠. 그리고 다 거의 다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이 5가지 유형을, 독해 유형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것마다 아까 제가 다 보여드렸지만, 읽는 방식, 푸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장문 독해에서 이렇게 단락이 2개인 건 어떻게 푸느냐 또 말씀드리면, 자, 봅니다. 단락이 2개면요. 서론 본론이에요. 서론 본론. 그래서 앞에 거보다는 뒤에 게 중요합니다. 뭐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뒤에 게 중요하다는 얘기고, 뒤에서 어디가 중요해요? 첫 번째 문장 똑같아. 메인 아이디어.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당연히 경우에 따라서 봐야겠죠. 자, 그래서 요 두 번째 문장에 요거에 대한 41번에 대한 답, 메인 아이디어에 대한 답이 있다고요. 자, 그죠? 그래서 뒤에 볼까요? 자, 두 번째 단락이죠, 이게. 네,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shame, 참 그건 유감스럽다, 부끄럽다, 라는 거죠. 뭐 때문에? repetition is central. 나왔네요. 바로 딱 나왔죠. 반복이 중심이라는 거죠. to the process of rewiring our brains. 우리의 뇌를 다시 연결, 묶는 거죠. 하는데, 뭐가 중심이다, central이다? 반복이 필요하다. 그러면, 갑니다. repeat, 끝났죠. 그냥 1번이 이렇게. 두 번째 단락에 첫 번째 문장, 아니면 두 번째 문장. 거의 첫 번째 문장이나 마지막 문장인데, 특히 이제 마지막 문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도,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무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휘 문제를 앞에 안 했었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 어휘 문제는 딱 A, B, C, D를 딱 보시면, 그 원래 쓰여야 될 의미의 반대 예비, 반대 의미로 써놓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반대가 좀 애매하다, 그런 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정확하게 반대의 어휘가 있는 경우, 있는 단어, 그 단어가 답일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이냐면, 자, 그래서 worked 이런 거는 그죠? 작용을 한다 좀 애매하죠. another도 좀 애매해요. 또 다른. 그 다음에 3번 connect 연결, disconnect 단절 이런 거 확실하죠. 의존한다, 뭐 의존하지 않는다. 5번도 블락 차단한다, 연결한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답은 C, D 이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또 무조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무당이 되면, 제가 말씀드린 신 되면 안 돼요. 귀신 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하시고, 이제 앞에서도 빨리 읽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먼저 푼 이유가, 자, 보세요. 이거 먼저 풀면 당연히 안 돼요. 이거 먼저 풀어야 됩니다. 무조건. 뒤에 장문독에 43, 44, 45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제 이 글은 반복하면 여러분은 성공할 것이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라는 거죠. 이 주제를 생각하고 어휘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42번을 푸는 또 기준이 돼요. 이게 뭐예요?
42번 문제를 푸는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걸 풀 때 기준이 되는 게 41번의 이 메인 아이디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면, 이거 어디죠? 네. 자, 여기도 보면 작동하겠죠, 당연히. 그거는 뭐 당연히 하죠. 그죠? 그래서 giving another shot, 뭐 또 다른 거 넘어가고 C 볼까요? 그것들은 연결되겠죠, 서로. 아까 했죠. rewiring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어디 갔죠? 예, 여기서 연결되는 거고. very reliable at first. 처음에는, 그죠? 매우 믿을만하지 않을 수 있겠죠? C 볼까요? 이 보면, 여기 나왔죠? 핵심어가 나왔습니다. repetition of an action. block 아니죠. 차단하는 게 아니죠. connect, 연결하든지 아니면 더 강화하는, 뭐, reinforce라든지, connect, 이게 되겠죠? 답이 2번입니다. 네, 반대인 게 답이다. 반대인 게 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onnect를 한다든지, 아니면 reinforce, 이 반복이니까 reinforce가 낫겠네, 그죠? 그래서 반복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강화한다. 여기 connection이 있으니까 reinforce, 그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쓰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다 한 번에 오픈을 못해서 좀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홀수 강의 이제 업로드 했고요. 짝수 강의 또 따로 찍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고, 그다음 내신 대비를 위한 직독직해 또 따로 찍어서, 자, 그렇게 업로드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 모의고사 저희 그 해설 강의만 봐도 따로 뭐 대단한 돈이 들지 않아도 무료로 여러분이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많은 정보를, 지식을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1시간 정도 들어주셔서 긴 시간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